예, 이제 감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자는 서춘천에 가서 제가 그 4년 전에 가르쳤거든요. 경상도 창원에서 감자 한 포기 안 심은 놈이 서춘천에 감자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는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자를 심을 때 밑비료를 한 개밖에 안 한다. 맞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나오는 게 10kg 내외밖에 안 나온다. 감자를 많이 몰락하면 100평당 비료를 7포 줘라 하니까는 아무 사람도 입을 닦다고 말을 안 해. 100평에 7포 비료를 감자밭에 주라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예, 비료 포대구에다가 감자 심으라 하는 그 소리죠. 그런데 된다. 이거는 과되는 게 아니고 코팅 비료, 완효성 논에 쓰는 비료를 2포를 엮고, 그럼 이미 2포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0.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료가 반포도 안 돼. 복합 비료 반포도 안 돼. 그럼 0.6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거 2포 엮고, 거기에다가 21-2포 엮고, 요소 1포 열어 이랬거든요. 그 5포 열어 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 나잡고 있는 거죠. 2년 농사지도 그 비료가 안 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추비로 요소 2포 더 열어 했거든. 그럼 딱 7포. 7포 엮고 나니까 적하고 나서 뒤에 제가 좀 귀가 간지러운데 아마 되게 저를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따라 해가지고 최대 팽당 23kg 공식적 나왔어요. 감자가 팽당 20kg 나오면 괜찮죠? 팽당. 엄청 대박이죠. 근데 올해 서춘천 4년차 되거든요. 최고 적게 나온 사람 18kg, 최고 많이 나온 사람 25kg. 완전 역사가 바뀌었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러 간 장본이 제가 4년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심을 때, 감자는 조금 심는 거와 대량으로 심는 건 또 다르잖아요. 우리 텃밭에 심을 때는 코팅 비료 1포에 요소 1포 열악하면 되고, 추비 막 2서너 줘라. 감자가 올라올 때 구멍 막을 때 하면 추비 주고, 그 다음에 꽃대 올라오면 또 추비 한번 주고, 꽃대 올라오고 난 뒤에 또 추비를 한번 요소 주라. 이래 한 3번만 줘도 감자 많이 나와요. 그 텃밭에 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생산, 판매 목적으로 심었다. 그럴 때는 코팅 비료 2포에 한 요소 2포 정도는 이어가 한 4포 정도는 이어줘라.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매뉴얼이. 감자를. 그래 줬더라도 그 다음에 우비료를 또 몇 번 줘라. 우비료를. 그래 우비료를 주면 감자가 우리가 커서 보면 약간 시들시들한 경우가 있어요. 뿌리에 어제 안에 비가 왔는데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요. 그 말은 뿌리에서 비료가 작아서, 요소 비료가 작아서 찌드는 거예요. 요소 비료가. 요소 비료가 작으면 노균병이 오고,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 오고, 흰가루병이 오고, 이런 병이 많이 와요. 그건 뭐냐면 잎 두께가 얇으면 병역이 돼 있어요. 잎 두께가 얇으면. 잎 두께가 얇으면 덕으로 타고, 잎 두께가 얇으면 이파리에 이슬을 맺어요. 배고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먹은 거는 숨구멍으로 수분을 빼내고 영양만 잎에 모아. 근데 낮에 먹은 게 영양이 설탕을 많이 만들어야 저녁에 온 영양소도 지가 먹는데, 낮에 만드는 게 설탕이 적으니까 저녁에 늦게 가져온 거 영양소하고 그 다음에 영양하고 물하고는 뱉어. 그걸 먹으면 잎이 싱거워진다. 잎이 당도가 떨어진다. 잎이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 설사해버려요. 잎이 당도가 떨어지면 잎 두께가 얇아지면 뿌리 설사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나면 감자가 시들머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영양제를 칠 때 설탕을 넣고 비 오고 나면 한놈도 안 찌더래요. 식물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양싸움이에요. 양의 싸움. 그래서 거기에다가 잎이 안 시들락하면 약간 딱딱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액상, 규산이나 영양제, 오복이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규산 종류나 석회, 칼슘 이런 종류, 미피로 보토, 규산, 생석회 이런 걸 넣어서 칼슘을 넣으면 잎이 좀 단단해진다. 경도가 있다. 경도가 있고 잎이 두꺼우면 금상첨화다.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감자를 심을 때는 비료간을 잘 맞춰야 된다. 영양제는 그 다음 순위고, 제일 좋은 거는 비료의 간이 맞아서 죽는 건 얼마고 안 죽는 건 얼마냐. 봄에 비료 많이 하면 죽어요. 이식값이 2.5 이상 올라가면 죽어요. 근데 2.5 이하 내려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첫해 비료를 100평당 5번 였을 때 감자가 올라올 때 대가리 내밀 때 이 시가지가 2.4라 그랬거든요. 그때 딱 기계를 찍으면 2.4가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주냐. 코팅 비료, 완전성 코팅 비료 2개, 21다시 2개, 요소 1개, 100평당 5번. 그래 해도 감자가 안 죽는다. 그럼 두둑만 높게 잘 모아놓으면 감자 수도 없이 나온다. 감자가 캘 때 돼서 누렇게 되고 시들머들한 거는 배가 고파서 시든 거다. 비료를 적혀줘서 그렇다. 그래서 감자 양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감자는 좀 고추는 길게 많이 먹는 거고 감자는 짧은 시간에 다량을 많이 먹어요. 왜? 요놈은 종구를 심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가지고 처음부터 비료 많이 먹어. 감자는 처음부터 비료 많이 먹고, 고추는 처음에는 비료 간은 맞아야 되나 한 번에 많이 먹지를 못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먹어가 뿌리가 많이 뻗었을 때는 양을 이것도 많이 땡겨 먹어요. 그래서 식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참 물 때는 하루에 100평에 요소 1.2kg를 먹어. 10일에 요소를 10kg 정도 다 먹었답니다. 그 정도를 많이 먹어요. 고추도 우리 허리춤까지 왔을 때는 하루에 1.2kg까지 먹어요. 최대치는. 평당 1kg 이상 먹는 100평에. 그렇기 때문에 10일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과 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복합비료를 많이 쓰고 퇴비를 쓰게 되면 토양 속에 가리 성분이 높아져. 인산가리가. 그러면 여름에 더위를 타서 식물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감자를 재배하건 고추를 재배하건 우리가 그 토양에 흙을 직각으로 딱 파내고 절벽으로 파내고 그 다음에 흙을 두부처럼 딱 잘라가지고 위에 걷어내면 안 됩니다. 위에 끄부지기만 걷어내고 딱 잘라가 그 흙을 그대로 기술자한테 갖춰야 돼요. 그럼 좋은 자리, 보통, 나쁜 자리 이 세 가지로 분류해가 비료를 여기와 저기 달리 했어야 된다. 여러 군데 파가지 섞으면 안 된다. 그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분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흙을 희로를 뜰 때는 거덕을 걷어내면 안 된다. 거덕을 걷어내면 밑에 흙 비료는 지상부 10cm 제일 많이 있다. 그 밑에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거덕을 파내고 하락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료를 넘겨올 때 그걸 한 번도 수정을 안 했대요. 한국형으로 수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방식이나 한국의 방식이 똑같게 돼 있어요. 뺏겼대. 그럼 한국형으로 바꾸어 써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100개 썼지만은 이제 우리가 눈치가 생겼으면 우리도 바꿔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방법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감자에 심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토양 시로를 분석해서 그 땅에 뭐가 많고 뭐가 적고를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양에 맞게끔 밑비료를 써라. 추비는 요소만 쓰더라도 비료 간을 잘 맞춰라. 요게 1차입니다. 그래서 비료가 봄에는 2.5 이하, 여름에는 1.8 이하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감자도 추비를 최하 2분 이상 3번, 4번까지 줘도 된다. 살금살금 주면 되니까. 그러면 감자를 다소화할 수 있다.
헛골에 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줄 때는 구멍 뚫어 가지고 구멍 막을 때 그때 주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꽃대가 올라오는 무렵에 한번 주면 좋고, 그래서 꽃대가 완전히 올라오는 꽃이 다 피어난 다음에 한번 주면 좋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감자 작형이 잘 가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있을 때는 더 줘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심을 때 들쑥날쑥하죠. 감자가 빨리 큰 놈도 있고 늦게 큰 놈도 있고, 이 말은 감자를 심을 때 꼭꼭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감자를 막 서벅서벅 심어가지고 이놈이 안 눌려가지고 흙하고 밀착이 안 돼가지고 발화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꼭꼭 눌러야 된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 심을 때는 감자 심을 때 이어갖고 꼭꼭 눌렀죠. 감자 심으면 눌러라 해갖고 꼭꼭 눌러놓은 감자는 싹이 고루 올라오는데, 지금은 막 집게가 짙고 뭐 어째 하다 보면 막 그냥 터벅터벅 해놓은 거 이게 안 다져가지고 감자가 늦게 난다. 그래서 생산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초기 생육이 떨어진 걸 못 참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을 때 좀 꼭꼭 눌러주십사.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줘서 얘를 키운다면 이 식값을 맞추고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한다면 얘도 감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잎을 두껍게 하는 것은 주 목적이, 감자도 비료가 많으면 도장지가 나요. 격가지가 나온다. 그 격가지가 나오면 뿌리가 힘이 떨어져요. 감자 품질이. 그래서 격가지 안 나오게 하려면 고추나 과수에서도 연면 시비를 해서 먼저 난 잎을 영양을 계속 먹여야 그 잎으로 영양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웃자람이 없다. 같은 미로에서도 연면식을 하면 감자가 웃자라고, 연면식을 웃자라지 않다. 그 말은 그늘 속에 있는 잎은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영양 생산을 적게 한다. 그럼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얘가 죽어요. 그럼 얘가 죽은 만큼 한 단이 더 잎이 나와. 그러면 비경제적이다. 밑에 잎을 댈 수 있으면 첫잎이나 아랫잎을 안 주게 된다. 아랫잎이 안 주려고 하면 첫째는 비로 이식값이 많이 돼요. 둘째는 연면십에서 그 잎에다 영양을 줘서 내려가는 양이 같아야 된다. 사람은 팔이 들고 있어도 에너지가 흐르고 내리서 에너지가 엎드려서 자도 흘러요. 그러나 감자는 안 그래요. 고추도 안 그래요. 햇빛을 못 맞는 잎은 영양 생산이 적기 때문에 갔다가 내려가는 자기니까 적게 줘요. 그래서 내려가는 양만큼 왔다 갔다 해요. 불안이. 그래서 전자의 잎에 영양을 꾸준하게 공급해 줬을 때만이 키가 쭉 안 커요. 키가 안 크는 거는 적정하게 크는 건 비료 간이 맞아야 된다. 이식값이 맞아야 된다. 이 방법을 했을 때 감자가 최고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릴 때는 우리가 감자가 조금 일주일 먼저 심었다고 대박난 거 아니에요. 감자가 나와서 감자 후가 맺어서 얼어버리면 형이 많이 져야 됩니다. 요놈이 첫 감자가 얼어버리면 다음에 감자를 키웠을 때 이게 보면 튼 거 있죠. 그거는 감자가 맺혀가지고 너스리를 맞았어요. 그럼 땅속까지 얼었다는 거죠. 얼었어. 그러면 감자가 이렇게 쪼개지가 이 상처가 마무리된 거 있잖아요. 살 튼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거는 너스리를 맞아서 그렇다. 그리고 감자가 속이 비었다. 뻔 감자. 뻔 감자 보신 거 있죠? 감자 딱자로 많이 핀 거. 그건 못 보시는가요? 여기는 감자가 크지 않아서 예. 속이 안 배요. 큰 거야 속이 비는데 예. 그건 감자가 크게 안 돼. 커봐야 오구나. 그래서 속이 안 돼. 여기 비로 잡게 되니까. 옛날 남자기 바이브였어요. 예. 지금 수미는 안 돼요. 예. 그것도 가리가 많으면, 가리 성분이 많으면 더워서 약간 시들어 자꾸 매직매직 하다가 비가 오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울컥 크고 울컥 크면 안이 비어버려요. 감자가 속이 비었는데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럼 속이 안 비게 만들려면 비료 간이 쭉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질소, 요소 간이 맞아야 되는데
가리 성분이 내 토양에 많으면 쏙빈 감자가 많이 나와요. 뻔 감자가 많이 나와요. 뻔 감자 원인은 그건 안이 비어서 약간 머리에서 그렇지 나쁜 건 아닌데 소비자들은 그 싫어하죠. 안에 속이 없는데 비었는지 맞고. 근데 쏙빈 감자가 그게 뭐 독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빈 감자를 안 만들려면 가리 성분을 너무 높이지 마라. 추비를 요소비를 줘라. 그러면 속빈 감자가 안 나와요. 속빈 감자는. 속빈 감자의 주 원인은 가리가다 고온열상에서 못 자라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시원해지니까 울컥 자랄 때 이때 갑자기 늘어지면서 가에서 살이 붙어서 집을 땡기니까 안에 쏙 비고 가리가다 온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비를 어릴 때 우리가 구멍 뚫을 때 구멍 막을 때 저점 요소비를 주기 시작하면 쏙빈 감자가 안 나온다. 쏙빈 감자가 안 나와도 시장 상품성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자가 우리가 수확 때 질소분이 없으면 저장력이 떨어져요. 감자 마지막 NK 뿌리는 건 저장이 안 됩니다. NK 뿌리면 저장이 잘 된다고 생각하죠. 감자는 더운 때 수확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비로 요소를 줘야 돼요. 가을에 끝고추기 낄 때는 NK를 줘야 되고 끝고추기 낄 때는 지금부터 우리는 끝고추기 끼면 NK를 줘야 되고 8월달까지는 요소를 줘야 되고 감자는 우리가 여름 감자이기 때문에 수확 때 돼서 마지막 비료를 요소를 줘야 돼요. NK를 주면 양이 생산에 감소되고 저장력도 안 돼요. 가리 성분은 더운 비료, 요소는 질소는 시원한 비료. 왜 이렇게 나누냐면 가리 성분은 순환이 빠르지 탄수화물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요소 비료는 우리가 녹여먹고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에 이게 잎으로 가서 탄수화물이 돼요. 그럼 잎이 쬐까맣고 두꺼워져요. 그래야만 잎이 두꺼운 게 더위를 이겨내지 잎이 노랗탱탱한 건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생산량이 NK를 주면 생산량이 감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잎이 너무 새카맣고 좋아가지고 NK 주는 건 또 괜찮아요. 방법의 차이. 그래서 토양 분석 표를 응용하고 잎의 색깔을 같이 겸해서 추비를 임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예. 감자 공안으로 불어야 돼. 감자에 벼농 그것 좀 있고 감자가 우리가 그 단위 면적당 20kg를 넘어가야 채탄성이 있다. 감자가 20kg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감자가 여름에 뿌리에 수분이 있는데 이파리가 시드는 거는 더워서 시든다. 그럼 더워서 시드는 게 이파리가 자세히 보면 한 이파리가 딱 시들어요. 감자가 멀쩡한데 잎이 한 개가 딱 시들고 참깨가 이파리가 멀쩡한데 한 개가 딱 시들고 그 말은 질소가 약하면 이파리는 한 개의 영향을 안 주고 다른 건 다 먹어요.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파리 한 줄기만 안 주고 딱 시들고요. 다른 놈은 다 건강히 살아있어. 그때는 비료가 질소가 부족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비료가 부족해서 가뭄을 많이 탄다. 질소를 주면 가뭄을 적게 타요. 요소 비료를 가지고 있으면 가뭄을 적게 탄다. 그거 왜 그러냐면 아침, 저녁에, 밤에 일기어차로서 갤로 현상으로서 이슬을 받아먹고 지가 살이 찌는데 입속에 탄수화물,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을 못 만들면 잎에 오는 물을 먹지 않고 뱉어버려요. 물을. 그래서 우리가 감자밭에 물을 못 줄 때는 요소비를 줄금줄금 자주 주면 감자가 가뭄을 안 탑니다. 영 가뭄 들어지는 가뭄을 타는데
이슬만 내리도 그걸 먹고 자기가 어지간히 필요한 양은 수분을 다 충족해요. 질소가 부족하면 이파리에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물을 먹으면 뿌리가 설사해서 죽어요. 식물은 자기 에너지를 잎에다가 보관한다. 그 잎에 제일 좋은 영양소는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가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 설탕을 만들어야 된다. 설탕이 만들어진 놈은 엽록소가 많다 해서 새카맣고 진하다. 이렇게 돼야만이 제일 좋은 우리가 작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비 양은 얼마나 돼요? 예? 추비 양은 추비량이 안 죽을 만큼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한테 물으면 잘 가르치지, 측정기한테 물으면 가르치는데 우리가 우리 집은 찰땅이고 저 집은 약간 사질 땅이고 그럼 비료 중량이 달라야 돼요. 그럼 찰땅은 좀 작게 줘도 비료를 들고 있으니까 오래 가겠죠. 우리 땅은 좀 만삭기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또 찾으세요. 이거 흙 알갱이가 비료를 못 잡고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추비를 줄 때는 밤마다 달라요. 비계를 찍어가지고 확인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확인을 못할 때는 옆 이파리 색깔을 봐야 되는데 제일 밑에 이파리가 노래지면 약간 노래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테두리가 노랗게 타면 그건 가리가 많다. 이 테두리가 타는 건 전부 가리가 많다. 이파리 속에 노란 반점이 생겨도 가리가 많다. 소금기가 많다. 덥다. 이렇게 봅니다. 아랫잎이 말라주면 비료가 적다. 아랫잎이. 그 위에 이파리가 시들어도 비료가 적다. 위에 이파리가 한 개 시들어도 그렇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한 정부에서 하는 비료가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 두 가지입니까? 액상비료예요. 그거는. 액상비료. 예. 10만 원씩만 사는데. 예, 그거는 쓰게 되면 감자가 완전히 맛이 바뀌고 사과 같은 걸 우리 골드그린 칼라를 쓰면 사과 깎아나고 뽀얗다. 청구상이랑 청구이 똑같은데 어떻게 틀립니까? 다릅니다. 그린은 성장용, 칼슘이 없습니다. 칼라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이 두 개를 합하면 결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하면 결합이 된다. 그래서 혼합해서 쓰지 마라. 저희 제품을 쓸 때 다른 영양제하고 섞어 쓰지 말고 저희 걸 빼라. 다른 걸 써라. 영양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물의 농도보다도 높아야 되는데 우리 영양제를 비교를 따라 보면 물의 비중보다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건 물의 비중보다 높습니다. 그럼 1리터를 달면 1kg 200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1리터를 달면 그게 하나의 노하우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 500에 1.5리터를 쓰라 그러냐면 그만큼 먹어야 식물에 좋더라. 물의 비중만큼 늘려놔도 농가에서 영양제를 한 가지만 써야 되지. 이거 였고 막 따보려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 우리 그럴 경우 있죠. 요것도 좋아서 였고 또 요것도 였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15리터로 포장하고 1.5리터씩 쓰라 그래요. 그 말은 농가의 효율성 그리고 영양제를 치다가 남으면 제일 처음에 친 날에 다시 치면 말라버려요. 절대 쓰지 마라. 다른 데서 쓰든지 바닥으로 주든지 해라. 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흠뻑 치는 건 괜찮으나 남는다고 처음에 친 자리에 가서 이파리다가 말랐는데 그거 한 번 더 치면 두 번 먹으면 잎이 오그러지가 않잖아요. 농도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치는 거에서 맞춰라. 두 번, 세 번 친다고 농사가 배로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일만 늘은 아니야. 한 번 치도 될 일을 갖다가 남았다고 해서 또 한 번 치고 있으면 일이 두 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손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는 거. 왜 영양제는 일주일에 한 번을 쓰라 그러냐면 잎에서 순환되는 기간,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순환되는 기간이 7일을 보는 거예요. 7일 정도. 그거를 날짜를 땡기가 염면실에 잎이 또 굳어요. 그 정도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재배할 때 내가 이 감자에 질병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영양 손실이 많으냐, 이거 두 가지 나눠야 돼요. 감자가 질병이 많다면 비 오고 난 뒤에 약을 쳐야 되고, 비 오고 난 뒤에,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약을 치면 하루 안에 약을 치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요. 땅도 질고 뭐 줄도 잘 안 땡기가고 복잡하죠. 근데 감자가 병은 잘 안 하더라.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치라. 비 오기 전에 칠 때는 비가 내일 확실히 온다, 양이 많다 싶으면 영양제는 같은 양을 쓰되 설탕량을 넣어라. 그럼 물 500에 옷 피기 전까지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 1번, 설탕은 3kg. 그 다음에 방제약은 혼합해도 된다. 그리고 기름 소독을 해도 된다. 그러나 다른 영양제 썩을 때는 우리 걸 빼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3kg가 아니고 설탕은 5kg에 넣는 게 좋다. 왜? 많이 먹어서 더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감자밭에 물이 들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감자 잎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자가 비 오고 난 뒤에 안 씻으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영양제 칠 때 설탕을 정량이 60에서 120g. 그러니까 감자는 열매가 지상부였기 때문에 설탕을 친다고 오염 되지는 않습니다. 곰팡이가 펴도 뭐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설탕을 물 한 마리는 120g까지 써도 된다. 영양제는 60에 120g 설탕을 써대. 비가 온다 그럴 때는 60에 설탕을 300g까지 넣어라. 그러면 감자가 더 단단해서 좋다. 단단해서 그렇게 하기 좋습니다. 그럼 저녁에 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저녁에가 제일 좋다. 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낮에는 우리가 연면시로 했던 게 영양성분이 남아있으면 더위를 탈 경우가 있어요. 더위를 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녁 답에 치는 게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감자를 생산량이 늘어서 많이 캐려면, 다수가 가려면 감자 잎이 아랫잎이 안 말라야 되고 안 시들어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된다. 마디가 늘어져도 감자 비료가 적다. 마디가 늘어지면, 절간이 늘어지면 감자는 비료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감자를 이렇게 하면 맛있어가지고 황금알로 고양이 직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최고 기록은 농가에서 팽당 33kg까지 캔 게 최고 기록입니다. 팽당 33kg 최고 기록입니다. 박스방. 예, 팽당 33kg.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최대치를 갖다가 앞으로 찾아내야 된다. 황금알 유튜브 방송에 보면 고추가 많이 달려가지고 찌르면 안 들어가잖아요, 손이. 고추가 너무 많으니까 따지를 잘 못해요.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 따지를 못해요. 그 정도는 많이 열고, 감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팽당 감자가 20kg 넘게 나오면 온 밭에 감자밖에 없습니다. 캐나오면 20kg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천천에서 4년째 되니까 최고가 25kg 나왔어요. 그 33kg에 비하면 아직도 적죠.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을 더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보고하겠다. 네. 이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비료 꽃이 하얗게 피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겉에 말라가고 땅속에 있는 건 다르다. 땅속에. 그래서 요놈 측정이 같은 거인데, 요게 이야기하기 우리가 감자밭에 퇴비를 놨고
태비 무디긴 한다 했잖아요. 그건 감자가 잘 안 되죠. 그 간이 돼 있어요. 그 태비에서 나온 그 소금 성분 있죠. 그게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짜봐서 안 돼요. 그 질소분이 아니거든요. 감자 태비 자리에 감자 아무리 심으면 잘 안 됩니다. 예, 예, 감자 심으려고 태비가 떠난다니 거기는 감자 태비 물이 배에 내려가면 감자가 잘 안 돼. 그거는 비료 성분이 그 영양 성분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질소가 아니고 가리 성분이다. 소금기다. 가축들이 먹은 소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도 다수확 했을 때 괜찮은 작물이다. 감자가. 그리고 감자도 줄기가 여기 녹아버린 거 있죠. 감자가 잘 크다가 줄기가 녹는 거 있죠. 그거 뭔 병이지 않습니까? 그 모르면 일거예요. 보통 이슬이 맺어서 여기서 물이 맺혔습니다. 이슬이 맺었을 때 비료를 제껴줘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빼이 내려가 여기서 제피꽃만 해요. 그 병 아닙니다. 비료 더 주면 없습니다. 감자가 뭐 역병이니 뭐 개뿔 그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파리에 이슬이 맺혀가 이슬이 내려가서 여기 쌓인 거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사는 잿빛 곰팡이는 거기서 피었다가 요놈이 감자를 갖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감자 떼구멍을. 구멍을 뚫고 감자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역병이면 다 걸려야 되잖아요. 한 개씩만 걸리잖아요. 따로따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땅콩도 비로 다 잡기 주면 땅콩 요만히 크가 있다가 캘 때 되면 대가리 녹은 거 있죠. 그게 잎에서 내려가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모여서 거기서 제트곰팡이 펴. 그거는 얼마 전에 저 충청도에서 충남 쪽에서 찾아가지고 유튜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제껴줘서 장에 일어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 그거를 갖다 농약을 치고 있다. 개뿔, 농약 치라 안 됩니다. 농약을 안 치어야 될 걸 갖다 비료 줘야 될 놈을 갖다 농약을 냈다 치고 있다니. 이 가짜를 만들어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거는 외국에서 그냥 베꼈어요. 한국형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찬찬히 조사해 들어가면 병으로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 탄저병 같은 건 뚫고 들어가는 병으로 봐야 되는데 역병, 청고병은 병 아닙니다. 그 배추 무름병 그 병 아니에요. 배추 무름병 병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런 거예요. 배추 무름병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 재배도 가만 살았어요. 예. 이그 강원도 땅은 그 석회암 지대라. 예. 그 토양 근절에 보면 그 석회분을 이거 말라 그랬거든요. 예. 작물에는 분명히 석회가 필요로 하는데 땅에도 되는 거. 그 우리 작물이 땅에 아무리 있더라도 안 먹다 그러면 줘야 돼요. 야가 성장하는데 내가 안 먹었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안 먹었다 그러면. 근데 먹었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안 먹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척정하치와 식물의 행동이 두 개가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따로. 그럴 때는 공급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일정하게 갱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약간 갱도가 없으면 힘이 약해. 갱도가. 우리가 우리 어린애들 10살짜리가 몸무게는 50kg가 나가는데 일반 우리 어른들 50kg 나가는 사람보다 힘이 약하죠. 그렇지?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자연 환경에 견디는 힘이 약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갱도를 잡아야 된다. 갱도를 잡아주는 거는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보토, 그러면 생석계 있는 종류, 그 탄산칼슘
뭐 이런 종류들 규산이나 그런 걸 써서 좀 경도를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영농교육원에 보면은 각종 농작물, 특히 채소 쪽에는 기본으로 담보당 농지속계를 150kg, 200kg 살포로 돼 있거든요. 근데 토양 분석에는 어떤 그 pH가 높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할 때 잎이 약간 갱도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 먹고 있다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질소분으로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되는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양이 잡아주면 되는데, 석회가 있다고 해서 농사 1등 되는 건 아닙니다. 석회가. 작물마다 석회 요구도가 높은 게 있어요. 석회암질에서 원종이 태어난 포도 같은 거, 얘들은 석회가 요구도 높고, 석회 요구도가 좀 낮은 작물도 많아요. 석회 요구도가. 석회 요구도가 낮은 작물에다가 석회가 시용이 많으면 생육이 부진해져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식별했을 때 비료가 부족하느냐 건강하느냐 이런 차이. 그리고 석회가 부족해서 성장은 잘 되는데 아가 약간 너무 멀컹거린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단방향으로서는 액상규산이나 우리가 방제약으로서는 빛날이나 이런 걸 써서 약간 쪼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걸 탄수화물, 설탕을 농도를 올려서 단단하게 만들면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석회를 가지고 쪼아거나 규산을 가지고 쪼아버리면 살아있고 단단함은 유지되으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감자에 그 질문 있습니까? 이게 감자싹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아까 이야기한 거죠. 감자가 키가 커서 비료가 작아서 늘어있다. 감자가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 빨리 더 줘라. 그래서 1차적으로 감자 심어가지고 구멍 뚫어가 구멍 막을 때 무조건 비료 줘봐라. 줘도 과다되는 건 없다. 그 만약에 너무 컸을 때는 좀 크지 말라고 그 억제제를 쳐야 되나? 그거는 억제제로 친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겠고, 비료를 주고 연면 시비로서 영양 뻗뜩 끌어올려야죠. 연면 시비로서. 연면 시비에서 영양을 좀 더 농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정량보다 조금 높이가 딱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뿌리에서 비료를 넣고 딱 맞춰야 돼요. 그래 맞춰야 되는데 거기다가 억제제를 썼다.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크는데 거기다가 멈췄다. 이도 저도 안 되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할 때는 비료가 너무 많아서 웅장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다 뻥입니다. 배가 고프면 힘으로 키가 큰다. 왜 그러냐? 입 두께가 얇으면 언는보다 내가 커야 햇빛을 많이 본다. 얘들 DNA가 그렇게 있지. DNA가. 그늘에 있으면 무조건 한 개 쉐이퍼이 나오고, 밑에 잎이 그늘에 있으면 쉐이퍼 한 개 또 나와요. 요것도 그늘이 되면 빵이 나오고, 밑에 이파리가 말라지면 또 우르 나오고, 섭성이 그래요. 요거 DNA. 그래서 고추가 마디가 늘어지는 거나 감자가 마디가 늘어지면 이건 비료가 작다. 알리 감자가 마디가 늘어지면 연면 시비를 농도를 조금 높여줘야 돼. 조금 높게. 한 번, 두 번 할 걸 일주일 만에 할 걸 3일에 4일만 땡겨야 된다. 5일 안에 연면 시비 두 번 연도 빼주면서 바닥에 비료를 줘서 비료를 먹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마디가. 고추도 그럴 때는 연면시비에 맞습니다. 고추는 연면시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방제약도 자주 해야만이 질병을 잡을 수 있다. 고추는. 그래서 고추가 마디가 늘어지면 빨리 비료 줘야 되는데 구멍 뚫어가 주지 마라. 구멍 뚫어지가 망한다 이거. 네. 키가 크는 거는 비료가 작다. 마디가 늘어지는 건 비료가 작다. 그렇다고 손자들 공감하면 키 큰 거 아닙니다. 손자들 밥 안 주면 키 안 크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요. 예. 교육할 때 보면은 예. 가운데다가 주변에 이게 고추 정식해고 15일 되면은 가운데다 뚫고 주고 예. 2차로는 그 밑에다가 또 뚫고 주고 그렇게 교육을. 그래가지고 실패는 한둘이 아닌데 이게 쓰거든요. 여기 다 그런 식으로들 했지. 뭐 이렇게 우에 처음에는 뚫고 주고 가운데
나중에는 옆에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밑에다가 또 눌러줄 거든. 거의 시작을 그래 죽어나면 고추가 분간이 안 이렇게 되지. 격할 때 삼고. 그럼 네가 해봤어? 물어보면 돼. 그 정중희 회장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해봤어? 네가 해봤어? 그 결론은 유튜브에도 제가 많이 올려놨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저거 보고 한번 물어볼게. 예,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예, 그 유일 해상 엄청 크잖아. 예, 거기서 나오는 거 빨간 고추라고 있어요. 이 가는 거 하는데. 예, 고추. 예. 그거를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고추가 맺히고 계속 치는데 13번을 딴데 고추가 주체를 못했는데 빨리 익는데 그게. 아니 황금말로 보여서는 고추가 너무 많이 따지는 못해요. 고추가 열어 있는 게 손으로 찌르면 손이 안 아니 들어가는데. 근데 13번을 따는데 이던데 이게. 에이 그거 더 많이 딸 수 있어요. 팽당 8개 따라 그러는데. 13번을 따는데 예. 고추가 배도 그래 고추가 따는 것 같으면 뻥을 치도 입은 수가 있지. 무에 나오지. 익는 게 빨리 익는다 이거. 이거 지는 한달 뭐야? 무는 놈이 물을 키지. 13번을 딴데 13번 따면 13번 가지 한 개에 13번 따면 뭐해? 가지 5개 13번 따야 돈 많이 나오지. 하우스 고추는 고추는 고추가 달기는 무지개 달렸더라고. 그 뻥치면 안 돼. 그거만 사진 찍어. 밭 전체 다 찍어. 아 기계로 가서 고추나무도 한 2m 돼 높이가. 그건 거짓말이야. 마디가 늘어진다 사는 그런 비료를 잡게주고 치료이 그런 쓱을 늘리서 마디가 소목소목해야 일이 수월지. 이래 마디가 늘어지는 그건 거짓말이야. 마디가 늘어지는 건 가짜다. 그건 너한테 배울 게 없어요. 무식하는. 고추가 마디가 소목소목해 일이 수월지. 이거 이만큼 늘으면 일이 얼마나 많이 담그를 메고. 그래서 그 수치만큼 비료를 계산해놔야 되잖아요. 제가. 감자 비료 많이 주면 정량을 주면 감자 덩굴이 별로 안 커요. 비료를 적게 주면 감자 밑에 기만 해야 되니까. 감자밭에 되면 허리 삐져 오는 감자가. 감자가 허리 삐져 오고 쓰러진다고 감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자가. 그래서 식물이 자기의 적정량을 비료를 먹으면 마디가 땀방땀방 맞게 올라갑니다. 고추가 뭐 우리 거 고추가 키까지 큰다. 실대로 또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그 감자 비료량을 분배를 쳤는데, 그냥 나갈 적에 그 양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감자 쌈을 넣어서 그냥 딱 넣어놨습니까? 네. 심은 쪽에. 예. 감자 쌈 넣는 거 그걸 분해가다가 감자 비료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노을골에다 그렇지. 뭐랄까? 노을골에다가 백팽 한 반포 정도 흩쳐가지고 10kg. 그 감자 쌈을 막 거슬러는 거 보고 분해가 나가야 하는데, 그때 흩쳐가지고 로타리 직접 섞기가 들어가면 괜찮아. 위로 흩쳐가고 갈리기 바로 타야 됩니다. 헛골에 주고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예. 배추에다가 여쭤보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감자 끝내고 배추를 넘어갈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자 질문 있습니까? 예. 감자 꽃이 피잖아요. 예. 그게 저 비료 손실이 따져야 손실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거지. 임금비보다 비료값이 싸인 게 비료주의죠. 그거 대가리 따보니 그 감자 요만하면 한 개도 안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따져야 감자가 잘 안 온다고 하니까. 그 무식한 놈이 가르쳤어요. 그 놈이 문제가 되지. 가르친 놈이 문제가 되지. 그래 따라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고 그 놈이 뭐 몇 개 그 얼마나 먹는다고 비료 쪽에 늦으면 되지. 임금비보다 비료 싸잖아요. 비료를 한 포를 넣으면 감자가 100팽에 비료 한 포를 먹으면 팽당 3.5kg씩 늘어나요. 한 포 넣으면 3.5kg 넣으면 350kg 늘어나는데 뭐 째끼니 그거 따가 힘들이 따고 있어. 비료 한 포 없지. 말 된 소리 해라. 비료 한 포를 넣으면 3.5kg 늘어나요. 팽당 350kg 늘어나는데 그거 다 따모아봐라. 그 한 박스가 됐기가 두 박스 됐기가. 그 실대는 하지만 이거는. 네. 또 어떤 사람은 싹이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는데, 비료 대주면 다 쳐야 됩니다. 그게 안 따는 게 더 훨씬 좋은데, 그걸 따는 안 따야만이 감자가 많이 나오죠. 거. 안 따야 되고. 그 힘 맞아. 요 놈은 힘으로 뿌리를 뻗치고 요 놈은 힘으로 뻗치기
미치기 때문에 비료 양을 맞추면 그 양을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내가 감자 그 비료 적게 주면 한 개 향이 났어요. 20kg짜리 95까지 종자 심어봤어. 예. 그러니까 감자를 갖다 외대로 키우면 그 말도 맞아. 왜? 비료를 적게 줬으니까. 한 놈이 먹어야 되죠. 네 놈이 먹으면 금방 다 먹고 없어. 그럼 감자 많이 심어가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인건비 나중에 다 죽으면 뭐 되겠어요? 비료 감자 안 맞추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자들을 납품하느냐, 납품할 때 작은 거 큰 거 다 팔아먹느냐, 못 팔아먹느냐에 따라서 떼궁을 3개를 할 거냐, 4개를 할 거냐, 5개냐, 요거는 결정하면 될 겁니다. 떼궁. 우리가 고추를 방앗다리 안에 두는 거하고 훑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요 차이입니다. 내는 고추를 오래 하면 깔 것 같으니까 병도 많이 하니까 방앗다리 아래서 키워가지고 일찍 많이 따자, 총을 때. 그러면 방앗다리 밑에 한 4개씩 달아놔야 돼, 고추도. 그럼 감자도 내가 비료 많이 줘갖고 내는 잘할 거니까 떼궁을 최소한 3개 이상 켜 올려야 된다. 4개, 5개까지. 그래야 수량이 나오죠. 양이 나오죠. 비료를 적게 주겠다. 그러면 떼궁을 3개 이상 줄기를 낮춰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자는 이만큼 됐지. 네. 감자는 마치고 감자가 줄기가 서 있고 떼궁이 여기 싹은 거, 떼궁이 싹은 거, 떼궁이 한 개만 싹은 거 있잖아요. 한 개 탁 잡아진 거. 역병 아닙니다, 그거. 비료를 적게 줘서 이슬이 타고 내리서 여기 땅에 모여가지고 요 자리만 쓰거든요. 요 자리만. 배가 고파서 눈물을 이렇게 그 이슬 속에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요소를 녹여 먹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곰팡이가 여기서 피는 거예요. 제필 곰팡이가. 그놈이 요걸 먹었어요. 그놈이 이제 얘기죠. 근데 이게 부분 자리는 괜찮아요. 바로 손님이 내려야 한다니까. 떼고 옆에 누가 있는 거는 비료물이 타고 놓은 옆에 있잖아요. 그것들은 제필 곰팡이 안 생겨요. 요래 빳빳한 선명히 이슬이 요렇게 타고 여기 오죠. 그게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약 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꽃이라지가 말라 들어가는 것도 비료가 작아서 이슬 매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병 아닌 것이 많다. 병을 비료를 적게 해가지고 병을 만들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제일 합당하다. 예. 강원도 감자들이 재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매뉴얼이 어떻게 해야 감자가 1등 농사 많이 나오냐,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럼 뭘 모르면 가뭄 때 요소를 줄고 주라. 그럼 가뭄을 안 탄다. 질소가 있어야 가뭄을 안 탄다. 질소가 없으면 가뭄을 더 많이 탄다. NK 얹히면 가물을 더 많이 탄다. 질소를 얹히려면 가물을 적게 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을 분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자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배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